고통스럽거나 실망스러웠던 기억을 이기는 방법은 종합적인 사고를 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 방법으로 name it, 그것에 라벨링, 이름을 붙이면 tame it, 길들여진다는 거죠. 피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오른쪽 뇌 또는 왼쪽 뇌의 융합적 사고가 종합적으로 그리고 분석적인 것까지 보고 진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뭔가를 두려워할 때 그것에 라벨링을 하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죠. 우리가 미지의 세계,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 뇌는 주로 한 개의 짧은 문장의 디테일한 부분을 전문으로 하고, 오른쪽 뇌는 긴 문장 또는 문장과 문장 간의 응집성과 일관성에 관여합니다. 주로 독해를 하는 학생들에게 문장이 길 때 하나의 문장을 해석했는데 지나가고 나면 해석이 산으로 가는 경우를 경험한 적이 있죠. 그런 경우가 바로 오른쪽 뇌를 사용하지 않고 왼쪽 뇌만 사용하는 경우가 이 경우에 속합니다. 그럼 언어라는 것은 왼쪽 뇌와 오른쪽 뇌가 당연히 동시에 사용돼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은 왼쪽 뇌만 사용합니다. 영어를 한다는 것은 자주 사용하는 단순한 단문이 아닌, 다시 말해 왼쪽 뇌가 아닌 끝없이 이어지는, 그리고 주제도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스몰톡을 할 수 있는 운의 잔의 영어 공부법이 필요한 이유인 거죠. 잘못된 단문 또는 패턴, 그리고 특정한 표현들, 날씨나 취미, 음식 같은 그런 국한된 영어 학습, 다시 말하면 잔의 학습이죠. 디테일한 학습들, 이런 디테일한 학습들은 잘못 방향을 잡은 공부법입니다. 무한의 주제를 무한대로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은 공포감이 없는 종합적 영어 구사력에 달려있죠. 공포를 이기는 방법은 그냥 하는 겁니다. 독해? 그냥 하면 됩니다. 듣기? 그냥 하면 됩니다. 자꾸 디테일한 것에 매달리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인 거죠. 바로 틀리면 혼날까봐, 이런 미저반에 어떤 그런 것도 있다 볼 수 있겠죠. 자, 어린아이가 두려워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When a child, 아이가 experience painful, 고통스럽거나 disappointed, 실망스럽거나 scary, 무서운 moment, 그런 순간을 경험할 때 it can be overwhelming. 자, 압도할 수 있죠. 그것 때문에 압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ntense emotion, 강렬한 감정과 body sensation, 몸의 감각들이 flooding, 홍수처럼 right brain, 오른쪽 뇌로 밀려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압도당하는 거죠. 자, 그때 this happen,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as a parent, 부모로서 can help bring the left hemisphere, 왼쪽 뇌, 자, 이것이 주로 분석을 하는 뇌죠. 왼쪽 뇌를 into the picture, 왼쪽 뇌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 가져오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child은, 아이가 can begin understand, 이해할 수 있게 what's happening,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On the best way, 가장 좋은 방법, promote it is type, 이런 유형의 integration, 통합 또는 융합적인 사고죠. 그런 것을 프로모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러니까 우뇌와 좌뇌를 사용한, 이것은 help retell story, 이야기를 다시 얘기하는 게 다시 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frightening, 무서웠던, painful, 고통스러웠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벨라,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벨라라는 아이는 9-year-old, 9살이었는데요. When toilet, 화장실에서 overflowed, 넘쳐 흐른 거죠. When she flushed, 그녀가 물을 내렸을 때. Experience watching, 이것을 보는 경험. 물이 rise, 올라가는 것을, 그리고 pour onto the floor, 마루에 넘쳐 흐르는 것을, 쏟아붓는 것을 본다는 경험은 left her unwilling, 그녀에게 unwilling, 꺼리는 거죠. Flush toilet, 화장실의 변기를 내리는 그런 것을 afterward, 나중에 내린 것을 꺼리도록 했다는 겁니다. When Bella father dog, 아빠인 dog는 learned about, 그래서 name it to tame it,
이름을 붙이는 것이 결국에 길들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의 어떤 교훈이랄까요? 이런 어떤 격구 같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런 테크닉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sat down with the daughter, 딸과 함께 앉아서 retold the story, 그 이야기를 다시 했다는 거죠. The time, 바로 toilet이 overflowed, 넘쳐 흘렀던 그 때의 이야기를. He allowed her, 그는 그녀에게 to tell, 말하도록 허용했죠. As much of story, 이야기의 많은 것들을 she could, 그녀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할 수 있도록 해줬고, and helped fill in, 그리고 도와줬다는 거죠. 디테일한 것들을 전부 다 채워넣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줬습니다. After retailing the story several times, 여러 번 그 이야기를 retailing 다시 함으로써 felt like fear, 두려움은 lessen, 줄어들었고 eventually, 결국엔 went away, 사라졌다고 합니다. 종합적 사고에 관한 이야기라 볼 수 있겠죠. 압도당했던 감정의 뇌, 오른쪽 뇌를 일반적으로 뭐 감정의 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감정은 왼쪽 뇌, 이성으로 잡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언어라는 것은 감정입니까? 이성입니까? 이렇게 구별할 수 없습니다. 언어라는 것은 왼쪽 뇌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틀린 겁니다. 그 옛날 이야기예요. 100년 전에 나왔던 이야기고, 지금 모든 과학계에서는 왼쪽과 오른쪽이 공이 사용되고 전문 분야가 나눠진다는 것도 어느 정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언어를 하는 데 있어의 두려움은 어떻게 극복하고 언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면 잡힌 거죠. 바로 디테일한 것에 너무 몰입하고 있는 건 우리나라 교육부의 특징이죠. 그래서 왼쪽 뇌를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디테일한 것만 잡고 있죠. 긴 문장이나 문장과 문장 간에 이끌어가는 이런 오른쪽 뇌 그런 감각적 영어는 전혀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몰톡이라는 것은 결국에 이런 잡담 같은 것들도 사실 주제에 벽이 없죠. 하다 갑자기 어느 수로 쑥 들어가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초기 단계로서 어떤 경우에 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우리는 학습을 시킵니다. 어떤 사람, 날씨에 관한 이야기 표현법, 음식이나 취미에 관한 뭐 표현법, 이런 거 암기해서 스몰톡으로 국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이야기는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무한대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은 무한대로 들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리스닝이 영어에서는 완성이라 봐도 과언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죠.